KF-21의 핵심은 더 이상 단순한 국산 전투기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번가 말하는 가장 강한 지점은 바로 레이더입니다. 한국형 AESAA 레이더의 반도체 교체와 성능 개량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KF-21이 왜 F-35A 추가 도입 논란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산 F-35A의 레이더는 시험 과정에서 작동 불능 문제가 거론됐고 운용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능 개량 압박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F-35A 성능 개량 비용은 9,700억 원으로 언급됐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요구한 개량이 아니라 모든 운용국에 동일한 형상을 적용하려는 미국 주도의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개량을 하지 않으면 이후 2차, 3차 개량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거론됐고 공대함 미사일을 포함한 4가지 무장 관련 장비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왜 KF-21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를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반도체 기술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K-링크 운용까지 포함해 독자 개발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 에서는 KF-21 레이더 성능이 450% 향상됐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또한 차세대 AESA 레이더 개량이 완료되면 질화 갈륨 기반 소자를 4,000개 이상 확보하고 기존 AESA 레이더 대비 350% 이상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탐지 면적은 기존보다 20배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작게 보이던 물체를 더 크게 식별하고 스텔스 형상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흐름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을 바꾼 문제가 아닙니다. F-35 초기형 레이더가 2,500개의 갈륨 비소 모듈을 사용했다는 비교가 나온 가운데 KF-21은 더 진화된 반도체 기반 레이더로 미국산 전투기 의존 구조를 흔드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국산화율도 중요한 숫자로 등장합니다. 에서는 한국 무기 국산화 지표가 전년 대비 8% 상승해 90%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 비중은 8%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숫자들이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와 항전 장비에 끌려가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전투기와 레이더 미사일, 소프트웨어 통합 체계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KF-21의 방향은 블록 단위로 더 구체화됩니다. DX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을 함재기 전자정이 주력 전투기로 확장하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블록 단계를 거치며 정밀 AESA 레이더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용하고 이후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외형과 내부 무장창까지 검토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K-링크도 핵심입니다. 한국군은 KF-21부터 KDDX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통합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됩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에서는 한국형 AESA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해 가상적 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하고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두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였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이 장면은 KF-21이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네트워크 전장의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레이더가 보고 K-링크가 연결하고 국산 미사일이 타격하는 구조입니다. 비행시험 장비도 언급됩니다. KF-21 시제기에는 차세대 피토관이 장착됐습니다. 긴 피토관을 장착하는 이유는 항공기 자체의 영향을 줄이면서 더 많은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GPS가 발전했어도 항공기는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기압을 이용해 속도를 계산하는 피토관은 여전히 중요한 장비로 설명됩니다. 의 두 번째 축은 현무 미사일입니다. 중국의 동풍 미사일 H-6 핵폭격기 한반도와 대만, 일본 요코스카를 둘러싼 핵타격 훈련 언급은 한국이 왜 자주적인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북한의 도발도 함께 다뤄집니다. 일부 포탄이 NLL을 최대 36km까지 침범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4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렸고 현무 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이 심의 의결됐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잠재적 위협국의 공항 항구 미사일 기지,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탄도 유도무기 개량 사업으로 설명됩니다. 현무 체계는 고정 진지형, 이동식 발사 차량, 탑재형, 에이그리스형, 잠수함 발사형으로 구분된다고 정리됩니다. 에서는 4축의 현무 개량형이 한국군 미사일 전략의 핵심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현무, 이 형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3조 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능을 개량할 계획으로 언급됩니다. 적 방공망에 요격되지 않도록 생존성을 높이고 지대공 미사일과 적전투기 같은 주요 위협에 조기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연 문제도 나옵니다. 한반도 미래 포럼의 설명으로 현무 탄도미사일 개량 사업이 감사원 문제로 2년 이상 늦어졌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초기 시험에서는 표적에서 몇 미터 떨어진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고 목표는 5미터 이내 명중이었습니다. 이후 2년의 체계 개발 단계에서 2미터에서 4미터 이내로 줄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도 체계였습니다. 원래 국내 정밀 유도 시스템인지 BNS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원의 기술 성능 지적으로 취소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군용지 PS를 쓰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통제도 까다롭기 때문에 국산지 BNS 개발이 지연된 점에 대한 아쉬움이 강조됩니다. 는 여기서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성공과 현무 6 가능성, SLBM, 잠수함 IC, BM 기술 독침 전략까지 연결합니다. 한국이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을 준비해 적국의 전략 표적을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구상이 거론됩니다. 한국은 실용 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한 세계 5번째 국가로 언급됩니다. 개발이 거의 완료된 현무의 탄도 중량은 9톤으로 설명되고 위성 중량이 3톤 이상이라면 장거리 IC, BM급 체계에서는 12톤에 가까운 무장체계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마지막 축은 KF-21용 천룡 미사일입니다. 에서는 KF-21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차세대 국산 미사일 개발 문건이 언급됩니다. 일부 표현에서는 2,000km가 넘는 장거리 미사일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 중심 내용은 KF-21용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천룡입니다. 천룡은 한국형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로 KF-21의 타격 능력을 완성하는 핵심 무장으로 설명됩니다. 1차 목표 사거리는 800km 이상이며 개량형 최종 목표는 1000km 이상으로 언급됩니다. 고성능 순항 미사일 모터와 고체 로켓 부스터 추진, 엔진 병용을 통해 유효 사거리를 늘리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천룡은 스텔스 형상을 적용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이고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장거리 타격 무기로 묘사됩니다. 표적 타격 시 강화 콘크리트 7m 이상을 관통한 뒤 폭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무게는 약 1300kg, 탄두 중량은 약 440kg으로 언급됩니다. 독일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라는 비교도 등장합니다. 고폭탄과 관통형 두 가지 형태로 운용될 수 있고 이중 탄두를 통해 지하 시설 관통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험 단계에서는 GPS 유도 방식이 적용됐고 항공기에서 분리된 뒤 날개를 펼치고 표적까지 비행해 타격하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더 이상 외국에서만 수입하지 않고 KF-21에 맞춘 국산 무장으로 대체하려는 방향입니다. 개발 주체로는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됩니다. 또 한국의 미사일 개발 관련 예산이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도 등장합니다. 천룡뿐 아니라 현무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함께 연구 개발한다는 흐름입니다. 더 드라이브의 분석도 에 포함됩니다. KF-21은 뛰어난 기동성에 천룡 같은 장거리 타격 무장을 결합하면 전폭기처럼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KF-21 블록2의 공대지 능력과 블록 3의 스텔스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닙니다. AESS-AC 레이더, K-링크, 천룡 현무, 국산 항전 장비, 스텔스 블록 3, 구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한국형 공중전력의 중심입니다.
국산화율 94%에 도달한 KF-21이 천룡까지 탑재하게 된다면 한국은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 신경망인 데이터 링크 주먹인 장거리 미사일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갖춘 국가가 됩니다. 미국산 F-35A의 개량 압박과 9,700억 원 비용 논란이 커질수록 KF-21의 전략적 가치는 더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는 점입니다. F-35A는 강력한 전투기지만 운용국이 마음대로 성능 개량 방향을 정하기 어렵고 비용과 일정에서도 미국의 통보를 따라야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반면 KF-21은 아직 발전 중인 기체이지만 한국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레이더 무장, 소프트웨어 전자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의 진짜 경쟁력은 당장의 한 가지 수치가 아니라 누적되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4,000개 이상의 질화, 갈륨 소자 350% 이상의 레이더 향상 전망, 20배 탐지 확대, 800km 이상, 천룡, 2034년까지 이어지는 현무 개량 계획은 서로 따로 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전투기와 미사일과 네트워크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이제 분명합니다. 남의 전투기를 사와서 조건을 받아들이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고 스스로 레이더를 고도화하고 스스로 미사일을 장착해 전장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KF-21과 천룡 현무가 함께 움직이는 순간 한국의 자주 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전력이 됩니다.